안녕하세요. 소버린 AI.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AI가 이제 뭐랄까 세상을 바꾸는 진짜 게임 체인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사용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우리만의 AI 역량을 확보할 거냐, 이 질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버린 AI가 도대체 뭐고, 왜 지금 이게 중요한 건지, 또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소버린 AI.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결국 국가나 어떤 조직이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같은 걸 써서 독립적으로 AI를 만들고 또 통제하는 그런 역량,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거죠. 외부의 그 거대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술 종속성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KDI 보고서나 다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걸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또 국가 안보라든지 기술 독립성 이런 걸 강화하려는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 주간동화 기사에 인용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저도 참 인상 깊었어요. 챗GPT 있는데 왜 소버린 AI 개발하냐? 이거는 베트남 쌀 많으니까 한국은 농사 안 짓고 사 먹으면 된다는 얘기랑 같다. 이게 참 자체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비유 같더라고요. 그렇죠.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소버린 AI가 이렇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KDI 보고서 분석처럼 AI라는 기술이 이게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 격차를 벌리기가 아주 쉬운 네트워크 효과가 엄청 강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들 경쟁이 치열한 거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 블로그 같은 자료를 보면 경제적인 파급력도 어마어마하다고 하고요. 순조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성 향상, 사회 전반의 혁신까지 이걸 다 기대하니까요. 특히 그 생성형 AI 등장이 이런 흐름을 확 가속화시킨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주권 문제, 안보 문제, 이것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국가의 중요 데이터가 해외로 막 유출되는 걸 막고 또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리고 AI 모델이라는 게 결국 우리 문화, 우리 언어, 또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하려면 자체 개발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자료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KDI 보고서를 보니까 공통적으로는 자국 데이터 기반의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구축하는 데 다들 힘을 쏟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접근 방식은 또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EU는 GAIX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럽 자체의 독립적인 클라우드랑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도의 어니봇이나 알리바바의 통이치원 같은 자체 모델을 막 개발하면서 동시에 해외 서비스 접근은 좀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또 프랑스, 인도, 일본 이런 많은 나라들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하고 협력해서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례도 엔비디아 블로그 같은 데서 소개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보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벌 X나 카카오의 코지피티처럼 자체 LLM 개발 노력도 있고 AI 경쟁력도 세계 4위에서 6위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 보면 꽤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통찰이 뭐냐면 KDI 보고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한국의 기술 개발 경쟁력 자체는 높은 편인데 실제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비율, 이게 한 30% 정도로 아직 낮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잘하는데 이걸 잘 쓰는 것 사이에는 아직 좀 간극이 크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주간동화가 지적한 생태계 문제랑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 생태계 문제. 정부는 소버린 AI 구축에 꽤 적극적인 것 같긴 하던데요. YTN 오늘처럼 백용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까지 구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주간동화에서는 대규모 투자 계획도 언급이 됐고요. 근데 또 주간동화는 LLM은 그냥 씨앗일 뿐이다. 생태계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심지어 과거에 우리 OS 개발 실패 사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던데 이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경고잖아요. 그래서 KDI가 제안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한국이 강점을 가진 공공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우수하잖아요. 이걸 AI로 전환하는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걸 핵심으로 삼아서 이걸 국내외로 확산시켜보자, 이런 강점 기반의 전략을 제안하는 거죠. 또 주간동아가 제안하는 것처럼 그냥 거대 모델만 만들 게 아니라 특정 산업에 특화된 수직형 소형 언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AI 로봇, 자율주행차처럼 한국이 원래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집중 공략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쭉 따라가 보면 데이터 주권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포용 뉴스 기사에서도 강조하듯이 데이터는 이제 AI 시대 디지털 원유다.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느냐, 이게 정말 핵심이죠. 개인 차원에서는 내 정보 결정권,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랑 바로 연결되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사이버 안보, 또 디지털 외교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특정 국가 안에만 둬야 한다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즉 데이터 현지화 논쟁이나 한국의 마이데이터 제도 같은 이런 움직임도 다 이런 큰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소버린 AI라는 게 단순히 기술 개발 문제만은 아니고 경제, 안보, 그리고 데이터 주권까지 다 얽히려 있는 아주 복합적인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한국도 자체 기술 개발과 함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이걸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지적됐듯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AI를 실제 우리 사회와 산업 곳곳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기술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과 사회를 실질적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이걸 계속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흥미로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소버린 AI 시대가 다가오는데 개인으로서 나의 데이터 주권은 과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기술 주권을 넘어서서 AI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